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서쪽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곳은 마음씨 착한 김선비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말았네. 오늘도 멀건 풀죽에 된장만 풀어야 하는구나. 김선비의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그 시각 김선비는 밖에서 땀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도 괜찮을까요? 여인은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마침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데 손님이라도 오셨어요. 아, 부인.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시는구려. 남편의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지요. 산신님께 바치려 남겨둔 쌀이 한 줌 있으니 그걸로 밥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여인 앞에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밥상을 받다니요. 잠자리만 내어주셔도 감사한데.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인데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지요. 어서 드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저의 행색만 보고 외면했는데 두 분의 온정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여인이 편히 식사하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된장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부인, 내가 상의도 없이 손님을 들여 혹 서운했소. 서운하긴요. 오갈 데 없는 손님을 어찌 내쫓겠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 부부가 손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일이 급진히 대해주시니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부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지나 남쪽의 넓은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유독 반질반질하게 닦여있는 땅 앞에서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준비하시는 듯한데 살림이 어려워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예, 오래전 포기한 꿈입니다.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땅의 기운을 읽는 미천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본 곳 중에서도 으뜸 가는 명당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다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되고 나랏일을 돌보는 귀한 신분이 되실 겁니다. 명당이라고요? 하지만 이리 귀한 곳을 어찌 저희에게. 어젯밤 제게 내어주신 밥 한 그릇은 두 분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제게 주셨으니 저도 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이 땅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 산 사람은 물론 귀신들도 탐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딱 10년만 사셔야 합니다. 그 이상 머무시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10년이요.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10년만 사시고 그 뒤에는 미련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앞으로의 삶에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홀연히 사라졌고 김선비 부부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부부의 삶은 놀랍도록 순탄해졌습니다.
땅을 파면 금덩이가 나오고 밭농사는 언제나 풍년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김선비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허, 밥 한 그릇의 보답이 이리 클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서방님.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자 부부는 그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10년 뒤에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약속한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제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오늘은 소고기를 구워볼까? 부인이 부엌에서 즐겁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 앞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제발 좀 숨겨주십시오.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시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입니다. 단지 혼자 사는 과부라는 이유로 온갖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저를 숨겨주십시오. 김선비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오. 부부는 상처 입은 여인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고깃국을 끓여 먹였고 김선비는 좋은 약재를 구해와 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모습은 눈처럼 흰 피부와 짙은 눈썹을 가진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 참으로 곱지 않아요? 살면서 이리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봐요. 허, 그렇구려. 하지만 나는 저런 미인을 이미 본 적이 있답니다. 예. 언제요? 10수년 전, 연지곤지를 곱게 찍고 내게 시집 오던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말이오. 그리고 그 미인이 지금도 내 앞에 있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내는 없을 것이오. 어머, 서방님도 참. 갈 곳 없는 여인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지만 김선비는 왠지 모르게 여인이 불편했습니다. 늦은 밤, 김선비가 홀로 책을 읽고 있으면 여인은 어김없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기에 야참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김선비가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 여인이 다가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땀이 많이 흐르시네요. 아, 괜찮소. 이만 실례하겠소.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과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장에 간 사이 김선비는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여인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야! 여인은 바닥에 넘어지며 입고 있던 옷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시오. 저 때문에 옷이 다 젖었군요. 어서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시오. 김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차를 끓여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은 다 갈아입었소. 예, 선비님. 들어오세요. 방문을 연 김선비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인의 속살이 훤히 비쳤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형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선비님 같은 분을 서방님으로 두셨으니. 아니요. 부인 같은 사람을 만난 내가 더 행운이지요. 그 순간 여인이 불쑥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실은 선비님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첩이 되어도 좋으니 부디 저를 품어주시겠어요?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시다니 내 사람을 잘못 봤군요. 김선비가 분노하며 돌아서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여인이 기둥 옆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었고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김선비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던 그때 밖에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웬 장정 하나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맞소. 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집니요? 장정은 쓰러진 여인을 보더니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부인. 부인이라니? 저 여인은 과부라 하였는데? 이놈. 내 놈이 내 아내를 유혹하려다 거절당하니 이리 만든 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놈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은 김선비를 순식간에 포박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소쿠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방님, 부인. 부인. 김선비는 관아로 끌려가 사또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평소 김선비를 시기하던 사또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 파렴치한 놈. 책을 읽어 배웠다는 것이 고작 색정이더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일 처형할 것이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사또. 차가운 감옥에 갇힌 김선비는 창살 밖으로 비치는 달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부인. 어찌 들어왔소? 포졸들에게 주먹밥 몇 개 쥐어주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서방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김선비가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부인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서방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 순간 부부는 동시에 지난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처녀가 집에서 10년만 살고 떠나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귀신도 탐내는 명당이라 10년 이상 머물면 탈이 날 것이라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랏밥을 먹을 팔자라더니 이런 식으로 옥살이를 하게 될 줄이야. 서방님,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처녀를 찾아가 볼게요. 하지만 그 여인이 어디 사는지 어찌 알고 찾아간단 말이오.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내는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처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째 굶주려 지쳐갈 무렵 그녀는 드넓은 공터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실망하여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돌아보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처녀는 말없이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녀석을 데려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리 하나가 없는 작은 강아지 삼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삼족구를 품에 안고 다시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달린 끝에 아내는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막 김선비의 처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못된 놈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사람 좋은 척하더니 아주 음흉한 놈이었어. 안 돼. 아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려던 그때 품에 있던 삼족구가 쏜살같이 마당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강아지는 순식간에 장정의 엉덩이를 세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자 장정의 옷 아래에서 무언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우의 꼬리였습니다. 삼족군은 이어서 쓰러져 있던 여인에게도 달려들어 팔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공중제비를 돌아 순식간에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체가 들통난 여우 2마리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여우잖아. 세상에, 그럼 김선비님은 죄가 없었던 거네. 사람들의 시선이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저것들이 여우인지 몰랐다. 뭐들 하느냐? 어서 김선비를 풀어주어라. 누명을 벗고 풀려난 김선비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서방님, 부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처녀를 찾아갔지만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자신들이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치성을 들이던 산신령이었음을. 산신령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신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김선비 부부는 약속대로 명당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 했던 사또는 파직되었고 그 자리는 오랜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한 김선비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또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게 어찌 내 덕이겠습니까? 전부 여러분의 덕이지요. 김선비는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부인,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복은 전부 부인 덕분인 것 같소.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 내게 가장 큰 복은 명당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인이라는 어진 사람을 만난 것이오. 제게 가장 큰 복 또한 제 곁에 계신 분이 서방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나도 사랑하오, 부인.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 감는 날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서쪽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곳은 마음씨 착한 김선비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말았네. 오늘도 멀건 풀죽의 된장만 풀어야 하는구나. 김선비의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그 시각 김선비는 밖에서 땀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도 괜찮을까요? 여인은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마침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데 손님이라도 오셨어요. 아, 부인.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시는구려. 남편의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지요. 산신님께 바치려 남겨둔 쌀이 한 줌 있으니 그걸로 밥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여인 앞에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밥상을 받다니요. 잠자리만 내어주셔도 감사한데.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인데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지요. 어서 드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저의 행색만 보고 외면했는데
두 분의 온정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여인이 편히 식사하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된장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부인, 내가 상의도 없이 손님을 들여 혹 서운했소. 서운하긴요. 오갈 데 없는 손님을 어찌 내쫓겠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 부부가 손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일이 급진히 대해주시니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부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지나 남쪽의 넓은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유독 반질반질하게 닦여있는 땅 앞에서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준비하시는 듯한데 살림이 어려워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예, 오래전 포기한 꿈입니다.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땅의 기운을 읽는 미천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본 곳 중에서도 으뜸 가는 명당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다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되고 나랏일을 돌보는 귀한 신분이 되실 겁니다. 명당이라고요? 하지만 이리 귀한 곳을 어찌 저희에게. 어젯밤 제게 내어주신 밥 한 그릇은 두 분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제게 주셨으니 저도 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이 땅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 산 사람은 물론 귀신들도 탐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딱 10년만 사셔야 합니다. 그 이상 머무시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10년이요. 예,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10년만 사시고 그 뒤에는 미련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앞으로의 삶에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홀연히 사라졌고 김선비 부부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부부의 삶은 놀랍도록 순탄해졌습니다. 땅을 파면 금덩이가 나오고 밭농사는 언제나 풍년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김선비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보답이 이리 클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서방님.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자 부부는 그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10년 뒤에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약속한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제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오늘은 소고기를 구워볼까? 부인이 부엌에서 즐겁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 앞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제발 좀 숨겨주십시오.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시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입니다. 단지 혼자 사는 과부라는 이유로 온갖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저를 숨겨주십시오. 김선비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오. 부부는 상처 입은 여인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고깃국을 끓여 먹였고 김선비는 좋은 약재를 구해와 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모습은 눈처럼 흰 피부와 짙은 눈썹을 가진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 참으로 곱지 않아요? 살면서 이리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봐요. 그렇구려. 하지만 나는 저런 미인을 이미 본 적이 있답니다. 예. 언제요? 10수년 전, 연지곤지를 곱게 찍고 내게 시집 오던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말이오.
그리고 그 미인이 지금도 내 앞에 있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내는 없을 것이오. 어머, 서방님도 참. 갈 곳 없는 여인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지만 김선비는 왠지 모르게 여인이 불편했습니다. 늦은 밤, 김선비가 홀로 책을 읽고 있으면 여인은 어김없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기에 야참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김선비가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 여인이 다가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땀이 많이 흐르시네요. 아, 괜찮소. 이만 실례하겠소.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과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장에 간 사이 김선비는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여인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야! 여인은 바닥에 넘어지며 입고 있던 옷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시오. 저 때문에 옷이 다 젖었군요. 어서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시오. 김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차를 끓여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은 다 갈아입었소. 예, 선비님. 들어오세요. 방문을 연 김선비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인의 속살이 훤히 비쳤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형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선비님 같은 분을 서방님으로 두셨으니. 아니요. 부인 같은 사람을 만난 내가 더 행운이지요. 그 순간 여인이 불쑥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실은 선비님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첩이 되어도 좋으니 부디 저를 품어주시겠어요?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시다니 내 사람을 잘못 봤군요. 김선비가 분노하며 돌아서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여인이 기둥 옆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었고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김선비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던 그때 밖에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웬 장정 하나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맞소. 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집니요? 장정은 쓰러진 여인을 보더니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부인. 부인이라니? 저 여인은 과부라 하였는데? 이놈. 내 놈이 내 아내를 유혹하려다 거절당하니 이리 만든 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놈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은 김선비를 순식간에 포박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소쿠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방님. 부인. 부인. 김선비는 관아로 끌려가 사또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평소 김선비를 시기하던 사또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 파렴치한 놈. 책을 읽어 배웠다는 것이 고작 색정이더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일 처형할 것이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사또. 차가운 감옥에 갇힌 김선비는 창살 밖으로 비치는 달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부인. 어찌 들어왔소? 포졸들에게 주먹밥 몇 개 쥐어주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서방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김선비가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부인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서방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 순간 부부는 동시에 지난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처녀가 집에서 10년만 살고 떠나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귀신도 탐내는 명당이라 10년 이상 머물면 탈이 날 것이라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랏밥을 먹을 팔자라더니 이런 식으로 옥살이를 하게 될 줄이야. 서방님,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처녀를 찾아가 볼게요. 하지만 그 여인이 어디 사는지 어찌 알고 찾아간단 말이오.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내는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처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째 굶주려 지쳐갈 무렵 그녀는 드넓은 공터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실망하여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돌아보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처녀는 말없이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녀석을 데려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리 하나가 없는 작은 강아지 삼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삼족구를 품에 안고 다시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달린 끝에 아내는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막 김선비의 처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못된 놈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사람 좋은 척하더니 아주 음흉한 놈이었어. 안 돼. 아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려던 그때 품에 있던 삼족구가 쏜살같이 마당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강아지는 순식간에 장정의 엉덩이를 세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자 장정의 옷 아래에서 무언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우의 꼬리였습니다. 삼족구는 이어서 쓰러져 있던 여인에게도 달려들어 팔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공중제비를 돌아 순식간에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체가 들통난 여우 2마리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여우잖아. 세상에, 그럼 김선비님은 죄가 없었던 거네. 사람들의 시선이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저것들이 여우인지 몰랐다. 뭐들 하느냐? 어서 김선비를 풀어주어라. 누명을 벗고 풀려난 김선비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서방님, 부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처녀를 찾아갔지만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자신들이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치성을 들이던 산신령이었음을. 산신령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신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김선비 부부는 약속대로 명당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 했던 사또는 타직되었고 그 자리는 오랜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한 김선비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또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게 어찌 내 덕이겠습니까? 전부 여러분의 덕이지요. 김선비는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부인,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복은 전부 부인 덕분인 것 같소.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 내게 가장 큰 복은 명당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인이라는 어진 사람을 만난 것이오. 제게 가장 큰 복 또한 제 곁에 계신 분이 서방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나도 사랑하오, 부인.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 감는 날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서쪽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곳은 마음씨 착한 김선비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말았네. 오늘도 멀건 풀죽의 된장만 풀어야 하는구나. 김선비의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그 시각 김선비는 밖에서 땀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도 괜찮을까요? 여인은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마침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데 손님이라도 오셨어요. 아, 부인.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시는구려. 남편의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지요. 산신님께 바치려 남겨둔 쌀이 한 줌 있으니 그걸로 밥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여인 앞에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밥상을 받다니요. 잠자리만 내어주셔도 감사한데.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인데 당연히 대접해드려야지요. 어서 드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저의 행색만 보고 외면했는데 두 분의 온정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여인이 편히 식사하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된장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부인, 내가 상의도 없이 손님을 들여 혹 서운했소. 서운하긴요. 오갈 데 없는 손님을 어찌 내쫓겠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 부부가 손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이리 급진히 대해주시니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부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지나 남쪽의 넓은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유독 반질반질하게 닦여있는 땅 앞에서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준비하시는 듯한데 살림이 어려워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예, 오래전 포기한 꿈입니다.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땅의 기운을 읽는 미천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본 곳 중에서도 으뜸 가는 명당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다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되고 나랏일을 돌보는 귀한 신분이 되실 겁니다. 명당이라고요? 하지만 이리 귀한 곳을 어찌 저희에게. 어젯밤 제게 내어주신 밥 한 그릇은 두 분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제게 주셨으니 저도 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이 땅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 산 사람은 물론 귀신들도 탐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딱 10년만 사셔야 합니다.
그 이상 머무시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10년이요. 예,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10년만 사시고 그 뒤에는 미련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앞으로의 삶에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홀연히 사라졌고 김선비 부부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부부의 삶은 놀랍도록 순탄해졌습니다. 땅을 파면 금덩이가 나오고 밭농사는 언제나 풍년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김선비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허, 밥 한 그릇에 보답이 이리 클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서방님.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자 부부는 그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10년 뒤에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약속한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제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오늘은 소고기를 구워볼까? 부인이 부엌에서 즐겁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 앞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십시오.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시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입니다. 단지 혼자 사는 과부라는 이유로 온갖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저를 숨겨주십시오. 김선비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오. 부부는 상처 입은 여인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고깃국을 끓여 먹였고 김선비는 좋은 약재를 구해와 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모습은 눈처럼 흰 피부와 짙은 눈썹을 가진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 참으로 곱지 않아요? 살면서 이리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봐요. 허, 그렇구려. 하지만 나는 저런 미인을 이미 본 적이 있답니다. 예. 언제요? 10수년 전, 연지곤지를 곱게 찍고 내게 시집 오던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말이오. 그리고 그 미인이 지금도 내 앞에 있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내는 없을 것이오. 어머, 서방님도 참. 갈 곳 없는 여인은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지만 김선비는 왠지 모르게 여인이 불편했습니다. 늦은 밤, 김선비가 홀로 책을 읽고 있으면 여인은 어김없이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비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기에 야참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김선비가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을 때 여인이 다가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땀이 많이 흐르시네요. 아, 괜찮소. 이만 실례하겠소.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과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장에 간 사이 김선비는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여인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야! 여인은 바닥에 넘어지며 입고 있던 옷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시오. 저 때문에 옷이 다 젖었군요. 어서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시오. 김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차를 끓여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은 다 갈아입었소. 예, 선비님. 들어오세요. 방문을 연 김선비는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인의 속살이 훤히 비쳤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형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선비님 같은 분을 서방님으로 두셨으니. 아니요. 부인 같은 사람을 만난 내가 더 행운이지요. 그 순간 여인이 불쑥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실은 선비님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첩이 되어도 좋으니 부디 저를 품어주시겠어요?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시다니 내 사람을 잘못 봤군요. 김선비가 분노하며 돌아서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여인이 기둥 옆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었고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김선비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던 그때 밖에서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웬 장정 하나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맞소. 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집니요? 장정은 쓰러진 여인을 보더니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부인. 부인이라니? 저 여인은 과부라 하였는데? 이놈. 내 놈이 내 아내를 유혹하려다 거절당하니 이리 만든 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놈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은 김선비를 순식간에 포박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소쿠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서방님, 부인. 부인. 김선비는 관아로 끌려가 사또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평소 김선비를 시기하던 사또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 파렴치한 놈. 책을 읽어 배웠다는 것이 고작 색정이더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일 처형할 것이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사또. 차가운 감옥에 갇힌 김선비는 창살 밖으로 비치는 달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부인. 어찌 들어왔소? 포졸들에게 주먹밥 몇 개 쥐어주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서방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김선비가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부인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서방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 순간 부부는 동시에 지난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처녀가 집에서 10년만 살고 떠나라고 했었는데. 이곳은 귀신도 탐내는 명당이라 10년 이상 머물면 탈이 날 것이라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랏밥을 먹을 팔자라더니 이런 식으로 옥살이를 하게 될 줄이야. 서방님,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처녀를 찾아가 볼게요. 하지만 그 여인이 어디 사는지 어찌 알고 찾아간단 말이오. 어떻게든 만나게 되겠지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내는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처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째 굶주려 지쳐갈 무렵 그녀는 드넓은 공터에 홀로 서 있는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실망하여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돌아보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처녀는 말없이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녀석을 데려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리 하나가 없는 작은 강아지 삼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처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삼족구를 품에 안고 다시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달린 끝에 아내는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막 김선비의 처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못된 놈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사람 좋은 척하더니 아주 음흉한 놈이었어. 안 돼. 아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려던 그때 품에 있던 삼족구가 쏜살같이 마당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강아지는 순식간에 장정의 엉덩이를 세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자 장정의 옷 아래에서 무언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우의 꼬리였습니다. 삼족구는 이어서 쓰러져 있던 여인에게도 달려들어 팔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공중제비를 돌아 순식간에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체가 들통난 여우 2마리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여우잖아. 세상에, 그럼 김선비님은 죄가 없었던 거네. 사람들의 시선이 사또에게 쏠렸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저것들이 여우인지 몰랐다. 뭐들 하느냐? 어서 김선비를 풀어주어라. 누명을 벗고 풀려난 김선비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서방님, 부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처녀를 찾아갔지만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자신들이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치성을 들이던 산신령이었음을. 산신령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신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김선비 부부는 약속대로 명당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 했던 사또는 파직되었고 그 자리는 오랜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한 김선비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또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게 어찌 내 덕이겠습니까? 전부 여러분의 덕이지요. 김선비는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한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부인, 생각해보면 이 모든 복은 전부 부인 덕분인 것 같소.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 내게 가장 큰 복은 명당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인이라는 어진 사람을 만난 것이오. 제게 가장 큰 복 또한 제 곁에 계신 분이 서방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나도 사랑하오, 부인.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 감는 날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니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서쪽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곳은 마음씨 착한 김선비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말았네. 오늘도 멀건 풀죽에 된장만 풀어야 하는구나. 김선비의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그 시각 김선비는 밖에서 땀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가도 괜찮을까요? 여인은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시오. 김선비가 여인을 아랫목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마침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던데 손님이라도 오셨어요. 아, 부인. 길손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시는구려. 남편의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지요. 산신님께 바치려 남겨둔 쌀이 한 줌 있으니
그걸로 밥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담긴 소박한 밥상이 여인 앞에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밥상을 받다니요. 잠자리만 내어주셔도 감사한데.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인데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지요. 어서 드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저의 행색만 보고 외면했는데 두 분의 온정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여인이 편히 식사하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부엌 아궁이 앞에서 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된장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부인, 내가 상의도 없이 손님을 들여 혹 서운했소. 서운하긴요. 오갈 데 없는 손님을 어찌 내쫓겠어요. 잘하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선비 부부가 손님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이리 급진히 대해주시니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부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지나 남쪽의 넓은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벌판 한가운데 유독 반질반질하게 닦여있는 땅 앞에서 여인이 멈춰 섰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과거를 준비하시는 듯한데 살림이 어려워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예, 오래전 포기한 꿈입니다. 그 꿈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땅의 기운을 읽는 미천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본 곳 중에서도 으뜸 가는 명당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다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되고 나랏일을 돌보는 귀한 신분이 되실 겁니다. 명당이라고요? 하지만 이리 귀한 곳을 어찌 저희에게. 어젯밤 제게 내어주신 밥 한 그릇은 두 분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제게 주셨으니 저도 제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이 땅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 산 사람은 물론 귀신들도 탐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딱 10년만 사셔야 합니다. 그 이상 머무시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10년이요. 제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10년만 사시고 그 뒤에는 미련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앞으로의 삶에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호련히 사라졌고 김선비 부부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부부의 삶은 놀랍도록 순탄해졌습니다. 땅을 파면 금덩이가 나오고 밭농사는 언제나 풍년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르자 김선비 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보답이 이리 클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서방님. 참으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자 부부는 그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바로 10년 뒤에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약속한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제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오늘은 소고기를 구워볼까? 부인이 부엌에서 즐겁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 앞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십시오.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시오?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입니다. 단지 혼자 사는 과부라는 이유로 온갖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잠시만이라도 저를 숨겨주십시오. 김선비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오. 부부는 상처 입은 여인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고깃국을 끓여 먹였고 김선비는 좋은 약재를 구해와 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모습은 눈처럼 흰 피부와 짙은 눈썹을 가진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여인 참으로 곱지 않아요. 살면서